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김우식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뉴욕 증시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예, 눈치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투자 전략 어디 좀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제가 2주 만에 나왔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뭐 명절에 끼어있어 2주 만에 나왔는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 주식 투자를 그만두실 것 같으면 파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당시에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퍼밸류 20배면 됐지 얼마나 더 빠져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주요 기업들,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래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도 반등이 또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조금은 뭔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면 1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2월에 어떤 그 이슈들이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9일 오늘 수요일이죠.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종목들 또 편입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뭐 메리츠 관련 주가 좀 편입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10일 미국 CPI가 발표되죠. 요거 하나. 그리고 16일 또 미국 연준 FOMC 의사록 공개 또 자세히 또 그 내막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일 베이징 말 많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입니다. 네. 빨리 폐막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예, 그렇죠. 네네. 웃으시길래 빨리 폐막해야 되는 이유가 딴 데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컨센이 지금 7.2%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은 2020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예. 가파르네요. 이러니까 연준에서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래쪽은 이제 그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 CPI, 에너지하고 식품 쪽을 뺀 것.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큰 걸 빼고 나서도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연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근원 CPI를 중요시 여기고 있죠.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이 CPI 지수에서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물론 지난번 7%보다 더 올라가는 7.2%를 컨센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그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수치를 보면 0.5% 정도가 올랐는데 0.5%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상승률만 조금 둔화돼도 야 이거 피크일 수도 있겠다.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크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만 나와도 시장은 굉장히 안심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성장주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리오프닝 얘기가 있고 뭐 성장주가 그럼 안 가는 거냐 뭐 말들이 많잖아요. 요 CPI 지수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또 대기를 하느냐 요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CPI가 굉장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 이번 달 들어서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뭐 빨리 폐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에서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도시나 성 전체를 뭐 틀어막는 정도의 아주 과격한 행정 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공급 문제라든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도 조금은 이렇게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오미크론 확산세라든지 이런 게 또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그 끝을 보고 있잖아요. 끝일지 모르겠지만은 막바지 국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전체 글로벌 증시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회의는 오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얘기 이것도 러시아가 중국하고 완전히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침공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20일 그 이후는 그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물론 잘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트럼프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강도는 있겠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G2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국면이 오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국내로 이제 돌아오면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요 주요 일정만 워낙 얘기 많이 나오니까 가장 큰 것만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잔소리 같이 많이 들리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때문에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청약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팔았어야 됐죠. 요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청약은 끝났고 상장은 됐으니까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어제부터 리밸런싱 물량이 나왔는데 들어갔죠. LG화학이 어저께 동시호가에 엄청난 거래가 수반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미 ETF 쪽에 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2월 9일 오늘이니까 오늘도 지금 리튬 및 배터리 기술 지수 쪽에 요걸 따라다니는 또 지수를 따라다니는 ETF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관련된 게 약 2천억 정도가 되겠고 오늘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요때가 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또 조기 편입이 됩니다. 15일 날 편입이 되니까 2월 14일 월요일 종가로 아마 편입이 될 건데 이게 또 4천억이에요. 한 방에 왕창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요걸 노리고 야 그럼 주가가 종가로 뛸 거니까 좀 사놓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요걸 또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 왕창 때리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물량도 들어오잖아요. 조절 중이죠. 예, 종가로도 상당 부분이 움직일 거예요. 그걸 지금 막 계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수급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 예측하기가 그럼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3월 10일이 되면은 요건 이제 우리 코스피 200이 또 편입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세력들이 아마 요 관련해서 인덱스 펀드하고 액티브들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리밸런싱 물량이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지나고 나면은 아마 큰 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MSCI 지수 월요일 편입되고 나면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퍼밸류는 높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이 이 종목을 사야 할 이유가 크게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관은 사야 되죠. 그럼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부터 부딪히면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시세 이슈는 다음 주면 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이것도 지긋지긋하지만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관련돼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미국 코로나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좀 놓고 보시면은 확실히 여기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다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미국도 주 단위로 지금 뭐 방역 패스를 폐지하는 것도 있고 많이 또 완화가 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망자 수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예전 뭐 2021년 그러니까 뭐 연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우리 엔데믹이 된다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오가고 있고 특히 제가 종목 관련해서 미국의 종목을 놓고 볼 때 저는 한 4개 종목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살아있어야 될 종목이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 3개 기업들은 퍼밸류가 제가 한 20배 정도가 되는 좋은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얘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반면에 이제 요건 화이자 차트가 되겠는데 화이자는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크게 부러지다가 네. 올라왔습니다. 막판에. 실적 때문에. 그렇죠. 네.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그 실적이 뭐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물론 어마어마합니다. 올해까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시젠 주가 보시면은 엄청난 실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뛰었다가. 아마 그런 흐름을 화이자가 보여준다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 팬데믹이 종료되는 어떤 그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 화이자 주가를 보시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또 이제 요번에 1월 들어서 우리가 좀 혼이 났으니까 신용 물량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수급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많이 줄었나요? 뭐 아픈 차트죠. 제법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2020년 3월부터 해서 그때 3월 우리 폭락할 때 신용 엄청나게 털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박살났다가 그 이후부터 신용 잔고가 늘어나다가 언제부터 줄었냐면 작년 한 9월 피크로 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요번에 가파르게 떨어진 거 보시면 이게 2조 털린 거예요. 1월 한 달 만에 2조가 털린 겁니다. 이게 이익을 보고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큰 손실을 보고 나갔다고요. 굉장히. 이런 단기적으로 보면 큰 물량이 털렸다는 측면에서 약간 가벼워진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가 과연 이렇게 시중 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과연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긴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을 쬐고 있으니까 그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신용이 이렇게 활기차게 시장을 들어올리는 수급이 시장을 활기차게 들어올리는 시장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뭐 종합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동성 장세는 조금 지금 저물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거 부담이죠. 이것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CPI 미국 CPI 쇼크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상황에 지금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적응을 해나갈 것이다. 그 네. 부분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이 2,600선을 깼다가 지금 천천히 2월장에는 올라서는 움직임, 그래도 반등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의 종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전체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어려우면 흔히 우리가 뭐 우량주를 바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뭐 우량주가 꼭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잡주라도 내 계좌에 큰 도움을 준, 내 계좌에 어떤 수익에 큰 도움을 준 종목 같은 경우는 잡주라도 좋은 종목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아무리 우량주라도 내 계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수익이 안 되면 그게 뭔 우량주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더라도 지금은 우량주 쪽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참고할 게 별로 없어요. 수급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이제 CFD 같은 계좌가 잔고가 뭐 한 4조가 넘어가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 않지만 종목에 미친 영향은 크거든요. 이게 매수가 왔다 갔다 하면은 파생 쪽이기 때문에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 기관 쪽으로 잡혀요. 이게 주로 외국인 쪽으로 잡혀요. 그래서 네. 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수급이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최근에 아침에 이제 리포트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주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리포트 내용이 뭐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할 게 없다는 거.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될 펀더멘탈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량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우량주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또 2주 만에 뭐 2주면 진짜 강산이 변하는데 2주 만에 쓸려나간 종목들이 있어요. 지켜줄 자리 못 지켜주면 그 종목들은 무조건 제가 걷어낸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걷어난 친구들이 좀 많네요. 꽤 있죠. 지금 낙폭 과대주에서 못 버틴 종목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대차 나갔어요. LG 디스플레이 또 증권가에서 바로 또 의견 뒤집었지 않습니까? 없었군요. 쓸려 나갔고요. 급등 나갔다가 또 쓸려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뭐 낙폭 과대주 쪽에서도 그렇고 전기전자 쪽도 그렇고 종목별로 보면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저는 무조건 뺀다 그랬고요. 이 오늘 집어넣은 종목 낙폭 과대주 쪽에서는 제가 J 콘텐츠를 하나 좀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회복 관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엔트주도 뭐 좋겠지만은 모두 투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 자주 집어다 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수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두 투어를 지금 일단 기준점에서 넣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퍼밸류가 지금 낮은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퍼밸류는 지금도 높아요. 원래 이제 흑자 전환해서 좋은 실적을 내겠지만은 퍼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5, 60배는 나올 겁니다. 네. 낮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주로 집어넣었던 것은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작품들 뭐 DP라든지 지옥 이번에 나온 것도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예, 네.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게 우리나라 컨텐츠 회사들이 만든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드라마들이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을 했고 아마 K 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기가 높아질수록 향후 차기 드라마에서 계약 조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실적 같은 경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감안하면 많이 좀 섭섭하다. 콘텐츠 기업들은. 그런 관점에서 J 콘텐츠들이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컸던 애들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뭐 동국장도 그렇고 낙폭 과대주들은 대부분 다 지금 낙폭 과대주 폭락했던 종목들 반토막 40% 떨어진 종목, 30% 깨진 종목들은 다 반등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머지 종목군들 제가 여기 뭐 전기전자 쪽도 있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가 되겠고 이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이제 낙폭 과대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네. 이차 전지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 조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LG 엔솔의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 쪽에 계속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는 좀 제외가 됐지만 네. 제일 콘텐츠와 함께 모두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관심까지 또 넣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